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업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는데 정작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정말 이상하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들 빚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와중에도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진 돈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빚더미에 앉는데 민간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이 역설의 중심에 대체 뭐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전 지구적인 역설. 이게 그냥 한두 나라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정말 높아요. 기업이랑 개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정작 나라는 빚에 시달리는 이 이상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일본만의 문제라고 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국가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본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주요 경제 대국으로 심지어는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사회의 세기둥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우리 사회 경제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자료에서는 사회를 딱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한 나라의 부, 즉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노동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경제를 굴리는 엔진이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든 그 많은 돈, 그 부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만든 부는 크게 세 군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사회의 세 기둥이죠.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두 번째는 이윤을 내면서 경제를 돌리는 기업.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그리고 이 자료가 좀 특이하게 주목하는 세 번째 기둥이 있는데 바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셋이 사회의 부를 나눠 갖는 핵심 플레이어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의무의 실패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왜 이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느냐?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세 기둥 중에 두 개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먼저 정부. 정부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기업은 어떨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뼈아픈 말이죠. 그들은 돈은 가져가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의 흐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과 종교단체가 사회에 써야 할 돈을 안 쓰니까 부가 계속 쌓여만 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그들이 내팽겨친 책임을 떠안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 돈을 다 쓰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완전 시소게임 같아요. 네 번째 파트, 그 대가를 치르다.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는 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결국 우리 현실 세계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생기는 온갖 부정적인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국가 부채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기업과 종교단체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둘째,
그랬더니 사회의 온갖 부작용들, 범죄나 가정붕괴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셋째,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넷째, 근데 그 돈을 낼 주체가 없으니까 결국 정부가 다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부는 이 돈을 감당 못하니까 빚을 내는 거고 그렇게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딱 들어맞죠? 결국 정부는 혼자서 이 모든 뒷수습을 하느라 그냥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사회적 균형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무너져버린 이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해결책은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널리 알려야 하고요. 기업은 이제 돈만 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국민의 존경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이 뭔지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을 갖추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 모든 요력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빚 걱정 같은 거 없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왜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나라는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부의 진정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